이 장에서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하는가? 1999년 12월이었다. 행에서 열리는 미시간 풋볼 버스트에서는 지난 시즌을 돌아보고 졸업한 학생들의 공을 치하하며 M이라고 새긴 졸업 반지를 수여한다. 선수 가족을 비롯해 코치 수많은 팬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행사가 끝나자 부모님 두 분이 내게 다가왔다. 톰 브래드 시니어와 그의 아내 갈린이었다. 브래드 씨는 나와 악수하며 말했다. 우리 아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은 아들이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셨어요.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말씀은 매우 감사하지만 전 아드님이 제게 허락해 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톰의 마음이 열린 아이라 정신과 신체 영원히 함께 성장하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지시에 따르는 톰의 태도는 모두 두 분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톰은 미시간 대학에서 만난 학생 중에서 가장 가르침에 열려있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두 분께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인사차 건넨말은 아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다. 나는 사장에서 톰 브래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예정이다.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코치들이 어떻게 자신을 믿으라고 기대하는지 설명해보라며 그를 다그쳤던 일화도 소개할 것이다. 연애는 정규 시즌이 끝나고 열렸지만 브래드는 오렌지볼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오렌지볼에서 그는 3번이나 14점 차이로 뒤지던 열세를 극복하고 연장전에서 엘리베이머 대학을 35대 34로 이기는 데 일조했다. 경기는 지금까지도 대학 쿼터백 선수가 보여준 경기 중에서 최고로 남아있다. 내가 만난 학생 중에서 가르침에 가장 열려있는 학생이 톰 브래디. 였다면 기준을 세운 사람은 데즈먼드 하워드였다. 5장에서 그에 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나는 하워드를 버들보다도 몇 년 일찍 만나는데 당신에게 하워드 같은 학생은 처음이었다. 미시간 대학에서 함께한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를 통틀어 데즈먼드 하워드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한 유일한 학생이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선생님의 저지른 실수를 하나하나 모두 말해주세요. 제가 피할 수 있게요. 그는 다음에도 이렇게 말했다. 저는 팀에 있는 다른 놈들하고는 달라요. 선생님이 저걸 만지면 데일 테니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 만지지 않을게요. 어떤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을게요. 그냥 효과가 있는가 말씀해주세요. 이 같은 말들을 건넨 것은 그가 힘든 시기를 겪은 후였다. 그는 2학년 때 새로운 포지션을 맡으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나 고민했더란다. 나는 그에게 전학이라는 지리학적인 치료는 환상일 뿐이니 미시간 대학에 남아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 말을 따랐고 팀에 남았다. 그리고 51년 만에 미시간 대학에서 배출한 하이먼 트로피의 수상자가 되었다. 처음 데즈먼드를 만났을 때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데즈먼드가 신입생인 시절에 내가 처음 풋볼팀과 면담을 나눈 이후로 그는 즐거운 나를 살펴보고 있었다고 했다. 1년 6개월이 흐른 뒤에 그가 마침내 나를 찾아왔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풋볼 선수로 뛰던 11년 내내 그리고 슈퍼볼 MVP로 뽑힌 유일한 스페셜 선수일 때도 심지어 ESPN 칼리지 게임데이에서 터줏대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금까지도 말이다. 톰 브래드와 데즈먼드 하워드가 지닌 공통점이자 몇몇 스타 선수들을 비롯해서 수년간 내가 상담해왔던 최고 수준의 선수들의 공통점은 조언에 목마르고 정보에 목마르고 배움에 목말랐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가르침에 열려있는 학생이었다. 6장에 담은 마이클 펠프스도 마찬가지다. 작년은 삶에서 독특한 시기에 관해서 다룰 것이다. 당시 그는 수영이라는 스포츠 평생을 바친 후에 이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채 4살부터 14살까지 고분고분하게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이었으니 19살이 되자 반항하러 돌변해 있었다. 미국 국가대표 수영코치 밥 보먼에게 물어보라. 신이 마이클 펠프스에게 수영장을 위한 완벽한 몸을 주었을지라도 그가 물에서 자기의 재능을 제대화하는 법을 사소한
하나까지 없어는 스펀지가 아니었다면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에 열려있는 마음가짐 이외에도 높은 성과를 이룩한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개선에 대한 신념이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19장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자신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일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과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성과를 유지하는 3단계 과정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가 이를 실천할까?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톰 브래드는 TV 12방법 최고의 성과를 평생 유지하는 법에서 자신이 비밀리에 받았던 금요일 아침 훈련을 털어놓는다. 그는 패트리어트 팀 체력관리 코치에게 1대1 제도를 받는 특권을 얻어냈다. 어떤 레벨에 도달하는 든지 모두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잘했기 때문에 나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그래서 팀원들이 나오지 않은 금요일 새벽 6시마다 체력관리 코치와 함께 스피드 훈련과 발차기 훈련을 하면서 팀원들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었다. 금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톰 브래드가 하루아침에 격차를 좁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1%의 10분의 1이라도 성과를 개선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내일 다시 한다면은, 그리고 다음날 또 한다면은, 그러다면 성과는 폭리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개선된다면 1년 후에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상상해보라. 요약하면은 첫째, 가르침에 열려있는 마음가짐, 배우려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믿고 몰두하는 자기 개선 과정이 두 번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정의하기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 가끔 나는 그것을 위력이라고 부르고 가끔은 또 하나의 기여라고 부른다. 당신은 나름대로 칭하는 단어가 있겠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챘을 것이다. 풋볼 경기에 열리는 토요일마다 나는 보통 필드 가까이 이 시간 벤치 바로 뒤에 앉아있다. 그 자리에서 경기 도중에 몇몇 선수와 소통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하지만 가끔은 예상을 뒤집고 오히려 내가 용기를 주는 특별한 선수도 있다. 바로 그 선수가 찰스 우드슨이다. 하지만 트로피의 수상자이자 내가 대학교 프로에서 모두 풋볼 역사상의 최고의 디펜시브 백이 된 선수다. 이 책을 마무리할 무렵에 그는 최초의 무명 투표에서 NFL 명예 전당에 오를 선수로 막 선정되었다. 당시 우리는 아이오와 대학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콜로라도대와 노트르담대를 상대로 거둔 대승에 더해서 시즌에서 5연승을 기록하는 후에 맞이하는 6번째 경기였다. 하지만 게임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하프타임까지 아이오와 대가 21대7로 앞서고 있었다. 선수들이 후반전을 뛰려고 경기적으로 나서는 순간에 찰스슨이 내 눈에 띄었다. 그는 내게 여기까지 다가와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낼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라. 생각해보시라. 이건 농구 경기가 아니었다. 우드슨이 전체 팀을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 후반전에 40점을 넣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란 말이다. 심지어 그는 공격수도 아닌 수비수였다. 자기 팀이 14점이나 뒤졌는데 어떻게 수비가 우리가 해낼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몸과 마음에 있는 스위치를 켜서 자기 성과를 한 단계에 끌어올렸다. 더 중요한 점은 팀원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최종 스코어는 미시간대가 28점, 아이오와대가 24점이었다. 팀은 시즌을 무패로 마무리 지었고 우드슨은 오하이오 저그립대와의 경기에서 상대방이 펀드한 공을 잡아 터치다운했다. 그들이 로즈볼에서 워싱턴 저그립대를 꺾었을 때 미시간 대학은 내셔널 풋볼 챔피언십에서 1948년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바는 가끔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일 때 그것이 전체의 성과를 또 다른 기여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것만이 이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후반전에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그 점수였는데 그리고 21대 7인데 14를 끌어올렸다라고 했네요. 아이오와 대가 그렇게 앞장섰었는데 오히려 최종 스코어가 더 앞장섰다.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은 한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즌 전반에서 전체에서 경력 전반에서 일어난다.
타운브리드가 미시간 대학 4학년 시절에 선발로 출전하지 못한 덕에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가 NFL 6차 드래프트가 떨어진 덕분에 그리고 마침내 199번째로 선발된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43살이 되었고 슈퍼볼을 7차례나 우승한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 해서는 선수처럼 플레이한다. 그는 여전히 100%의 시간대와 100%의 노력을 쏟아붓는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위력이자 또 하나의 기여다. 100%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전부터 힘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능력은 이기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능력이자 자신이 가지면 모두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능력이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연료로 바꾸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는 능력이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후에 프로야구 선수로 전향하려고 거분권투하다가 다시 NBA로 들어와서 불스 팀을 3연속 우승으로 이끈 마이클 저던처럼 4번이나 허리 수술을 받은 후에 다시 골프제를 휘두를 수 있을까? 똑바로 걸을 수조차 있을지 걱정하다가 43살의 마스터 대회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처럼 가족기 열린 부정에 걸려서 생사의 고개를 넘나들면서 NFL 시즌에서 2번이나 결정하고도 다시 돌아와서 기록적인 연승을 거둔 마리오 로미오와처럼 분명히 말했지만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은 비단 남자들만이 아니다. 피켓 스테이트 선수 낸시 캐리건은 개한에게 권봉으로 습격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1994년에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냈다. 최전수 게리 스트러그는 1996년에 올림픽에서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도마 경기에 출전해서 미국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했고, 테니스 선수 모니카 셀레스는 라이벌 강변에게 테니스 코트에서 칼에 찔린 후에 다시 돌아와서 2000년 올림픽에 메달을 따다 어린이처럼 역경을 딛고 올라선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영감을 받는다. 하지만 당신이 영감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로 필요할 때 깊이 파고들어 또 하나의 기여로 올라서는 능력은 당신이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능력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도 알고 있다. 잠시만 시간을 내보자. 이제 결심이 또 다른 기여가 영원히 자신의 일부라고 상상해보자. 나는 여기서 3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뤘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장 전체에서 나는 2%의 체지방 또는 1m의 수직도야 또는 36m의 4.3초에 달리는 전력 질주 능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신체적인 지능은 신의 축복을 타고났지만은 안타깝게도 스포츠에서 또는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다시 말해서 나는 IQ가 200인 사람이나 소소만 타고 다니는 초인적인 능력도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재능이 아니다. 우리가 마이클 펠프스처럼 반쯤은 돌고래 같은 수영 능력을 타고났거나 서번트 정원을 지닌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걸 짚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가르침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꾸준히 자신을 개선하고 간절할 때 또 하나의 기여가 있다고 믿자. 이것은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저 우주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데 필요한 3가지이다.